첫 번째. 보통은 치환을 사용해요. 여기 치환을 사용하는데 지금 99에 자 10제곱이죠. 이거 계산해본 사람 있어요? 병원 가야겠지? 이거 지금 10번 곱하면 숫자가 엄청 커져. 이거를 자 뭐로 나누는 상황이냐면 98로 나누고 98로 나머지를 보고 싶다.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잘 봐. 일단은 정석적으로 조금 풀어내는 방법과 조금 쉽게 생각하는 방법 두 가지를 조금 안내해 드릴 건데,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치환을 사용하는 거예요. 치환을 사용하는 건데, 너네 치환이 뭔지는 다 알지? 치환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두 가지로 여기서 갈려. 근데 어떻게 풀어도 사실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99를 치환을 하던 98을 치환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똑같이 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예로 한번 가볼게요. 예로 99를 x 정도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문자로. 몇 가지 됐나?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99를 x라고 치환을 한 거니까 98은 x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렇지. x-1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상황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아, 문장을 다시 보니까 x의 10제곱. 갑자기 다항식으로 바뀐 거죠. 이거를 자 90 x-1 얘가 98이에요. 이걸로 나머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문장이 읽혀집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서 실판 이 문장을 그냥 식으로 갖다가 뽑아내서 문제를 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x의 10제곱을 뭐로 나눴냐면 x-1로 나누었고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자리야? 몫이 들어가는 자리겠죠. qx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몇 차예요? 나누는 식이 몇 차죠? 나누는 식이 1차. 맞지? 그럼 나머지는 뭐여야 돼? 상수. 그래서 뒤쪽에 상수를 r로 놓습니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우리의 목적은 지금 r 값의 목적이 있는 거 맞죠? 돼요? 자, 이 상태로 놓고 보고 수치 대입법 이용하겠다는 거야. 다른 말로는 나머지 정리.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얘는 항등식이에요. 구조가. 항등식. 무슨 얘기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라는 뜻이겠지. x 유의미한 값 한번 찾아볼게. x에다 뭐 넣고 싶니? 1 넣고 싶은 거죠. x에다 1을 넣고 싶은 거죠. 얘가 없어지게끔 하는 게 1이니까요. 그죠? 그럼 1을 갖다가 넣으면 이제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1의 10제곱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 항들이 다 날라가요. 그래서 남는 게 r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야? r 값이 1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얼마? 1이다. 이런 뜻이. 어때? 이해하겠어? 괜찮죠? 이렇게 풀어내는 게 좀 정석적인 방법. 일단 두 번째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조금 쉬운 걸로 조금 이해를 도와볼게요. 잘 봐. 만약에 너한테 이런 상황에 어떤 연산이 있다고 치자. 16 곱하기 17 곱하기 18이 있다고 치자. 됐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조금 효율적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보통 같으면은 이걸 계산을 한 결과를 쓴 다음에 이걸 다시 5로 나눠서 나머지를 보는 게 맞겠지. 근데 그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이 하나를 5로 나누세요. 오케이? 그럼 봐. 16을 5로 나누면 16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이 짓을 반복해요. 17은요. 나머지가 2입니다. 18은요. 나머지가 3이에요. 괜찮지? 봐봐. 얘가 지금 나머지가 1이었고 얘가 나머지가 2였고 얘가 나머지가 3이었거든? 그치?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를 이 나머지들끼리를 다시 곱해. 그럼 결과가 얼마야? 6이지. 얘가 5보다 크죠?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정답 1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결과를 5로 나누지 마시고 저 중간에 5를 나눈 다음에 뭐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나머지들 가지고만 계산해서 다시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라는 게 풀이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조금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랑 이렇게 나머지들끼리 갖고 와서 연산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를 내는 거랑 같이 나오냐? 똑같게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식을 얘를 갖다 활용해서 표현을 해드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맞지? 이게 지금 16 곱하기 17 곱하기 18 맞죠? 돼요? 전개하는 거. 잘 봐. 이 앞쪽에 있는 5 곱하기 머시기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이미 다 5의 배수들이야. 그지? 5의 배수들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오죠? 0이에요. 그러니까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너가 이걸 다 전개해서 구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돼요? 그럼 이제 이 전개를 먼저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5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뒤쪽으로 전개가 됐을 때는 플러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1 전개했을 때는 얘가 한 번 더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뒤에 얘가 붙는 거예요. 자, 너네 이거 전개해보면서 아시겠지만 이미 이 녀석이 5의 배수기 때문에 얘가 전개돼서 곱해지는 녀석들은 이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즉, 지금 내가 밑줄 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겨요. 다 5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지? 그럼 이 수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끝에 더해지는 2,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게 5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되는 놈들은 다 5로 나눠 떨어집니다. 나머지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이 녀석의 5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에요. 안 생겨요. 틀지 말고 봐라. 너한테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아요. 뒤쪽으로 갔을 때 얘가 5의 배수가 아니고 얘가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 얘는 계산을 해서 다시 5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선생님 결론은 뭐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누고 시작해도 된다 이 뜻이. 그럼 잘 봐.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했으면 일로 와서 봐봐. 99를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99를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정답이 1의 10제곱이에요.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뜻 자체는 99를 몇 번 곱해라라는 뜻이야. 몇 개를 곱해라. 10개를 곱하라는 뜻 맞지? 그러면 얘는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얘도 1이지? 그럼 1을 몇 번 곱하는 거랑 똑같아? 10번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해됩니까 지금 내 말?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풀이 과정, 방금 알려드린 풀이 과정은 약점을 갖고 있어. 알겠지? 그 약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가가 어려워.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를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해보시고 전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로 가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나누어 떨어진다. 제가 지난번에 나누어 떨어진다의 표현을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 나머지가 0인 거야. 나머지가 0인 거고,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 정리를 인수정리라고 알려드렸고요. 인수정리라고 해서 알려드렸고, 인수분해 된다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식이 두 다항식의 곱으로 뭔가 쪼개진다. 인수분해 된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문항 보시면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해당 4차식, 4차식 보시면 3차항의 개수가 K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죠. 이거죠. 이것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에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상수로 놓는 관심 있는 건 r값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을 갖다 집어 여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좌변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8 좌변 계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이제 나가는 부분이니까 뭐만 남냐면 r만 남아. 그치? 그래서 네가 원하는 r 값이 지금 상수 k 값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r이 얼마일까요 지금?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인 거지. 그래서 얘를 다 더했을 때 0 된다를 처리하면 k 값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이렇게 처리를 한다.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찌됐건 뭐냐면 나누어 떨어졌을 때는 그냥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넘길게요. 2형 12번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 근데 이제 여태까지 1차로 나누기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립제법 쓸 수 있고요. 조립제법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이거였죠. 근데 이때부터는 2차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접 나누세요. 직접 나누기밖에 없고 또는 인수 정리 쓸 수 있어요. 뭐 지금 대표 문항 보시면은 나누어 떨어질 때 또 이런 말 있잖아. 여기서는 인수 정리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수 정리를 썼을 때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고. 대표 문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식이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 A랑 B 두 개입니다. 이것이 뭐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이거든.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하나 눌러서 써드릴게요. 자, 해당 식을 fx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무슨 분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는 사람이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면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야? x 더하기 2,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정리에 따라서 인수정리를 적용하면 f 마이너스 2가 얼마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얼마고? 0. 인수정리야.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고? 0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직 이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가 이해가 안 되시면 식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 fx라는 식이 얘로 나눴는데 자, 이렇게 된 거지. 어떤 몫이 나왔고 얘가 2차잖아. 그치? 맞아? 2차니까 여기가 지금 1차 이하로 표현이 되는 건데 표현 자체가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뒤에 이제 플러스 0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항식이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 대입법 여기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면 x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랑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상황이 좌변이 마이너스 2고 우변은 0이죠. 여기가 다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좌변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우변이 0이죠. 그래서 이것의 정체가 이 과정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알겠지? 이해가 됐으면 나중에는 그냥 문제 풀이 때 이 정도 그냥 바로 뽑아서 그냥 활용만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결론은 마지막에 결국 미지수 두 개일 때는 연립방정식을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알겠죠? 넣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거를 0 처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B 값을 찾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풀이 과정. 제가 연립방정식은 따로 안 풀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도 솔직히 쉽다, 그지? 조립제법도 쉬운데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대신에 1차로 나눴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게 자, 한번 해보죠. 236. 잘 들어봐. 너는 조립제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드릴게.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부터 좀 알려드릴게. 봐봐. 어떤 다항식을 직접 나누기로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이 다항식인데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야. 그 나누기 해봤지? 똑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똑같이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표는 이 앞에 있는 항들을 없애가면서 뭔가를 곱해줘서 이제 떨궈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x제곱이 몫의 자리죠. 여기가 x제곱이 들어가면 얘랑 곱하겠다는 거. 근데 곱할 때는 그냥 전개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 같지? 그거를 빼줘. 우리가 나누기 할 때 빼서 나오잖아요. 빼주면 여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 ax제곱에서 2x제곱을 빼는 거야. 그럼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 빼기 2의 x제곱이다. 이 정도로만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빼기 0이고 빼기 0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더하기 a-2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지면 x가 곱해지면서 1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2배 하는 거니까 여기다 다시 2a 빼기 4x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빼요. 빼면 여기 이제 최고차 없어지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빼기 4니까 여기가 6되고요. 2a 이렇게 되고요. x 그리고 상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플러스 6-2a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전개가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앞에가 6-2a의 x로 맞춰지고요. 뒤쪽은 2배가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12-4a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다시 빼. 얘가 나가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니까 4a 더하기 b 마이너스 12 최종적인 나머지입니다.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조립제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조립제법을 가지고 이제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립제법 볼게요. 그 첫 번째 요 개수들이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몇 번 푼 거야? 제가 몇 번을 푼 거죠 지금 이거? 나눗셈 x제곱 ax 다항식을 좀 잘못 봤네. 문제를 볼게. 알겠지? 문제는 이 다항식이 아닌데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x 더하기 이게 맞죠?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눈 거고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개수들 있잖아요. 이 개수들을 일단 쭉 써요. 3차, 2차, 1차 상수. 그 다음에 약간 거꾸로 나눗셈처럼 이렇게 써.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뭐냐면 얘가 0 되는 값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죠.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내려서 쓰면 돼요. 내려서 쓰고
여기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자리들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 자리. 근데 이 자리 채울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랑 곱해서 올려서 쓰면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이 자리를 갖다 채울 때, 이 자리들을 채울 때는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서 내려와요. 여기 더하는 거. 두 개를 더하면 a-2겠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내려올 때는 더해서 내려와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이렇게.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곱해서 올라가요. 4a 마이너스 11 더해서 내려와요. 4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칸에 들어가 있는 얘가 최종적인 나머지. 이렇게 가요. 똑같이 나오네. 맞지?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왜 똑같이 나오지? 신기하네. 나누는 식이 얘고, 이게 아까 몫이었구나. 나머지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런 느낌. 그 왼쪽은 직접 나누기를 한 거고, 오른쪽은 조립제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용을 하더라도, 근데 아마 이걸 더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는 뜻이. 거기 지금 제가 조립제법 다 해놨거든요. 일단 K값 마이너스 2, 5번 맞고, 여기 A값 A가 4니? 일단 찾아야겠네, 그지? 지금 보시면은 나누어 목과 나머지를 오른쪽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다. 얘가 지금 1이죠? 쭉 진행해봤는데 얘가 1이죠? 저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한 거고, 너희들은 사실 빈칸을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였어. 알겠지? 얘가 1이고, 지금 여기 C값 나와있죠? 여기 C값이 마이너스 2. 3번도 맞는 것 같고요. C값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리가 지금 2로 들어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A값이 4. 1번도 맞는 것 같죠? A값이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이제 D값을 찾으면 되는데, D는 지금 여기 얘가 D입니다. A가 4니까 마이너스 8이어서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4번도 맞는, 정답은 2번이에요. 1번, 3번, 4번, 5번 체크 다 되는 다 맞았지. 정답은 2번. B는 뭐여야 돼? 그래서 자, A 값 찾았고 B 지금 빼고 C, D 찾았죠. 자, 얘를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 나머지 값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1로 들어가 있어요. 얘가 1이에요. 실제로 얘가 1이니까 A가 4일 때 16 더하기 B에서 12를 뺀 게 1이 나온다. 얘를 통해서 B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산하러 4로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기엔 그냥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이 2번. 자, 조립제법 넘길게. 자, 유형 14번. 좀 어려워. 그 유형 14번은 조금 어려워. 일단 첫 번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풀이 때 이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 알겠지? 유형 14번은 난이도가 제법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봐. 자, 여기 지금 주어진 건 2차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등호가 들어가 있기를 형태가 조금 특이해요. 자, 뭔가 x-1의 제곱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상수 a, b의 값을 오른쪽과 같이 조립제법을 2번 이용하여 구하려고 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상황을 왜 조립제법을 2번 쓰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요. 가볼게요. 자, 조립제법 만약 쓴다고 하면 1, 2, 마이너스 4 개수 일단 다 써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칠판
그 여기 들어갈 숫자를 갖다가 정하는 거는 얘가 그 숫자를 결정을 해줘요. 지금은 x-1에 대한 인수가 뭔가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여기를 1로 조립제법을 이제 치는 거야. 1.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제 조립제법은 쉬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1이고요. 올라갈 때 1, 3 내려오고 3, 마이너스 2, 끝.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난번에 조립제법 알려드렸던 것 중에 조립제법의 결과를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얘는 뭐로 나눴냐면 얘로 나눈 거예요. x-1. 이걸로 나누었고요. 곱하기. 자, 여기가 몫이 들어가는 자리고 더하기 여기가 나머지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몫이죠? 여기 부분이 몫이죠? 읽으실 때는 뒤에서부터 상수 1차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x 더하기 3 이게 몫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립제법의 결과는 이 식을 제공한다. 이해된다? 근데 여기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봐봐.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 물론 1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됐지? 그럼 봐. 1이고 곱해서 올라가요. 내려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두 번째 조립제법의 결과는 뭘 제공하냐면 두 번째 조립제법의 결과는 x 플러스 3을 뭐로 나눴지? 얘를 얘로 나눈 거예요. x 빼기 1로 나눈 거예요. 이걸로 나누었고요. 몫이 얼마 나왔어? 몫이 1 나왔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나머지죠. 지금 현재 더하기 4예요. 두 번째 조립제법의 결과는 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돼요? 불만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이 자리를 x 플러스 3의 자리를 이 10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너 8%. 저 10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전개하겠다.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써볼게요. 곱하기 여기서 x 플러스 3이거든요. 얘 대신에 이걸 넣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들어가기를 x-1 더하기 4 이렇게 들어가겠지? 제가 1은 그냥 곱하기 1을 생략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끝에 나머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 그 다음 전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자, 너네 이거 지금 전개하는 거거든? x-1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뒤로 전개해요. 더하기 4 곱하기 x-1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끝에가 빼기 1입니다. 자, 여기가 결과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제 이게 얘랑 같은 거예요. 보이지? 그럼 A가 얼마야? A가 1, 여기 앞에 1이죠? 그 다음에 B가 얼마야? B가 4. 보이죠? 마지막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 됐나? 끝. 조금 더 심플하게 가는 방법이 이제 이건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전개해서 보여드린 거는 이거 왜 때문인지를 보여드린 거야. 알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린 거야.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여기가 지금 x-1이니까 1로 조립제를 반복한다. 조립제법을 반복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가 이제 시계 형태가 여기가 x-1로 반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면 돼요. 1, 1, 3, 3, 마이너스. 첫 번째 거 끝났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1, 1, 4. 끝났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을 추론하는 방식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얘가 A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B야. 됐죠? 왜 그런지를 보시면 자, 여기서 그렇게 되지. 이 4는 얘야, 얘. 보이지? 이 4의 정체는 여기에 있는 4야. 그래서 이걸 넣었잖아? 빨간색이 그 4의 정체야. 그 다음 이제 전개가 되잖아? 이 빨간색이 이 정체야. 납득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두 번만 딱 친 다음에 이렇게 끄트머리만 보면 된다는 뜻이죠, 지금. 그래서 결론은 C 값이 얘였다. 그래서 얘가 C. 됐지? 끝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 나중에는 문제풀이를 그냥 이렇게만 가져가도 사실 충분하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야. 자, 끝. 자, 거기 밑에 240번 문제랑 241번 문제 푸실 때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조립제법. 자, 끝입니다. 그 다음 유형이 인수분해거든? 6시 20분 시작. 인수분해 가야겠는데. 오늘은 그 인수분해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해. 중간에 시험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약간 3학년 1학기 인수분해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좀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별로야, 일단. 그 인수분해 공식 지금 잔뜩 나오죠. 다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인수분해 단원이 조금 헤비해요. 일단 헤비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시험을 볼까? 2교시 때 시작할 때 시험 볼게요. 그렇죠? 2교시 시작할 때 시험을 볼 거고, 인수분해 한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28조.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보통 전개의 반대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나와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중등 공식이야. 너네가 보고 있는 공식, 그 책에 있는 공식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중등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구별해 놓으시고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보통 4번 같은 거는 공식으로 안 외우죠, 우리가. 맞지? 좀 공식이라기보다는 그 X자 인수분해 방법 뭔지 아시죠?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5번부터예요. 5번부터고, 제가 9번 공식은 그냥 X치라고 했어. 9번은 알 필요 없어. X쳐. 그래서 8번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수분해가 그 전개를 하는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곱셈 공식을 거꾸로 보면은 인수분해 공식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외워주세요. 알겠죠?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 특히나 제가 좀 구별을 조금 해드릴게. 5번은 사실 전개 공식을 더 많이 써. 알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왼쪽이 된다를 사실 더 많이 써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도 되는 공식이야, 5번은. 근데 6번 같은 경우도 6번도 사실 전개 공식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많이 사용하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묶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오케이? 7번 별표. 7번 별표. 진짜 많이 쓰는 건 7번이야. 인수분해 공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요거 지금 공통수학 내용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 7번은 중간중간에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옥수수 단원에서도 이거 씁니다. 7번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8번은 전개 공식 할 때 이게 세제곱 들어가는 유일한 공식이라고 설명했었지. 세제곱 들어가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공식 하나를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전개 공식으로 안 외우고 8번처럼 외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8번. 8번처럼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9번은 외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7번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8번도 외워주세요. 이것도 좀 중요한 거. 7번, 8번 정도?
그 다음에 한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전개 공식을 외워놓으면 돼. 얘가 제곱에 2배로 묶인 상태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된다. 사실 이 반대가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근데 보통 전개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쓰인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인수분해 하시오거든?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이제 3학년 1학기 내용이야. 일단은 잘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볼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실 때 공통으로 묶는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으로 묶는다.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